안녕하세요. 심세정입니다.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하죠. 굉장히 추웠다, 더웠다, 긴팔 입었다, 반팔 입었다, 황사만 막 불었다가 초미세먼지 나쁨 떴다가 난리도 아니잖아요.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나요? 최근 제가 되게 고민이 있었어요. 어, 실손보험 다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죠. 네. 근데 제가 그 보험을 새로 가입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서 소비자이신 분에게 제가 보험을 다시 개설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주 친절하게 여러 가지 계획안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계획안을 찬찬히 훑어보기 시작을 했었는데 보면 볼수록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단어인지도 못 알아듣겠는 것도 많고 약관이 너무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축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제가 뭐 이팔청춘 팔팔한 몸이어서 아플 걱정이 없는 나이도 아니고 또 지금까지 그렇다고 뭐 입원을 해봤거나 수술을 했거나 크게 다쳐서 그 보험을 이용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경험치들이 너무 없으니까 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걸 판단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험하시는 소비자분께 제가 의논을 드렸더니 제 나이 때에는 심혈관, 뇌혈관, 뭐 심장 질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서 이런 거는 뭐 어느 정도의 비율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동의를 하게 되면서 모든 약관을 다 넣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 결론은 나는 그냥 예방에 더 투자하고 싶다. 그래서 뉴트리아이트를 먹는 거를 좀 더 늘리고 싶은 생각이 나는 더 큰 사람이니 그냥 아예 최소한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일단락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보험을 당장은 건강해서 쓸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나이가 들면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의 나이부터 보험을 좀 많이 쓰게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해 노인 건강보험 진료비만 40조가 들었대요. 그러니까 1인당 진료비가 전체 대비 2.74배가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2017년도에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420만 원 꼴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21년 자료로 500만 원이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기준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65세 미만인 사람들은 이렇게 21년 기준으로 180만 원 정도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017년에 420이었던 것이 6년 만에 100만 원 정도의 진료비가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병원에만 갈 것이 아니라 사실 일상생활에 생활비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진료비 이외에 기본적인 생활비가 얼마 정도 쓸까 하고 제가 또 찾아봤더니 2017년 기준으로 부부는 월 240만 원 이상 그리고 개인은 150만 원 이상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65세부터 95세까지 우리가 한 30년간 산다고 예상을 하고 사실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세를 넘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예상을 하고 한 달에 243만 원 정도의 부부의 생활비를 30년 동안 쓴다고 하면 그게 총 8억 7,48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돈을 우리가 젊었을 때 일을 하고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 기간에 저축을 한다고 또 계산을 한번 해보면 한 달에 182만 원씩 저축을 해두면 65세부터 30년간 저 생활비를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40년간 일을 하지 못할 일이 발생하거나 은퇴 후에 30년 이상을 살게 되거나 또는 우리가 70세 이후에 건강할 자신이 없다면 사실 건강은 그 누구도 자부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사실은 182만 원보다 훨씬 더 큰 그 금액의 저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 제가 기사를 찾아봤어요. 2017년도보다 거의 최근인 기사인데요. 이거는 22년도에 조사를 해서 올 초에 나온 기사예요. 이미 노인의 나이의 기준이 올라갔어요. 69.4세부터 이제 노인이라고 적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노후의 적정 생활비가 월 277만 원 수준으로 나왔대요. 근데 또 웃기는 건 이게 지역마다 또 다르다고 하네요. 그래서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부부가 월 330만 원, 개인은 205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든다고 합니다. 네, 만만치 않죠, 사실. 근데 제가 이런 걸 기사를 찾고 제 실손보험에 대한 걸 고민을 하고 이러다가 제가 가장 많이 떠올랐던 단어 그리고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혹시나였어요. 혹시나 싶어서 약관을 추가해야 되고 또 혹시나 싶어서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와 더불어 진료비를 또 준비해야만 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떤 걸 도구로
해야 할까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알아봤던 게 이 아메이였죠. 많은 분들이 그게 되겠어? 너니까 하지. 나는 못해. 하는 그 일이 예전에 사실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들어오는 그 캐시백 때문에 제가 혹시 저거 내가 해서 잘 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좀 일을 잘해서 다이아 그런 거라도 하게 될 수 있는 건데 내가 이런 일쯤이라고 치부해버려서 아예 기회도 없어지는 거라면 좀 섭섭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제품을 써본 적도 없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에도 아예 관심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정말 하얀 백지장의 상태였답니다. 근데 저 나름대로 저는 근데 되게 괜찮은 사람으로 늙어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고 싶었고 아이를 낳고 난 후에도 환경을 생각하고 같이 소비하는 사람이고 싶었어요. 그런 제가 이제 아메이 사업 설명을 듣게 되고 나면서 회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 이제 이런 설명들을 듣게 됐었는데요. 제가 가장 마음을 많이 뺏긴 부분이 회사였어요. 네, 동영상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거 동영상 아무나 할 수 없는 ESG 이야기. 이런 활동들이 요즘 말로 ESG. 하지만 아메이는 60년 전부터 쭉 해오던 일.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이로운 것을 만들겠다. 환경, 그리고 사회와의 공존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메이는 시작부터 생각했기 때문. 60여 년 동안 아메이가 걸어온 길을 이제 함께 걷기 시작하는 많은 기업들.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유행이 아닌 철학으로,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아메이의 ESG는 계속됩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공존의 실천 아메이. 네, 요즘 ESG 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ESG라는 건 친환경, 기업 활동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 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개별 기업을 넘어서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한 국가의 성패까지 가르는 것이 저 ESG라는 것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인데 많은 기업들이 요새 탄소 배출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일회용 줄이기 같은 거를 많이 실천을 하고 있잖아요. 단순히 이렇게 플라스틱 빨대를 코팅된 종이로 바꾸는 거 또는 종이병이라고 하는 화장품 케이스를 잘랐더니 그 안에가 플라스틱 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약간 눈속임 하는 척 하는 그런 정도의 퀄리티가 아닌 진짜 ESG를 우리 한국 아메이에서 그리고 글로벌 아메이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고 아메이 창업자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 회사를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운영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요. 아메이는 지구의 한정된 자원과 환경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기업과 개인 모두의 책임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처음 시판한 제품은 액체 유기 세제였다. 처음부터 자연분해 성분을 함유하고 있었던 인산염이나 용해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어떤 성분도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글귀가 저 책 안에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마음으로 1959년부터 생필품을 제조한 회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자부심을 가져도 너무너무 괜찮은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이를 갖기 전에 몸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아이를 가져서 사실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 아이에게 되게 미안한 엄마였어요. 제가 갖고 있는 알러지들이 저희 아들에게 다 물려졌더라고요. 그랬는데 몇 년 전 코로나가 시작되고 이제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서 좀 더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환경이 이렇게 오염이 되고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만 하는 이 환경도 제가 분리수거 안 하고 그냥 다 몰아서 일반 쓰레기에 버리고 플라스틱 사용하는 거에 찝찝함 뭐 아무 생각 그런 거 없이 그냥 살았던 저의 젊은 시절. 네, 그거에 대한 약간 죄스러운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쓴 일기거든요. 중간에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친구들과 접촉하고 싶다라는 글귀가 있죠. 그러니까 친구들 얼굴도 모르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3년이 벌써 흘러서 마스크를 내리면 친구 얼굴을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참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메이를 그렇게 알게 된 이후에는 이렇게 세제를 먼저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 세제는 생분해가 되고 잔여물이 남지 않는데 때가 잘 빠지죠. 방금 전에 대문을 보셨듯이 저희 세제는 기능성으로도 사실 좀 탁월한 세제잖아요. 근데 그게 벌써 60년 넘은 유기농 세제라는 것도 감동스러운 점이고, 사실은 이게 생분해가 되고 우리 사람의 몸에도 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가 이거를 사용하는데 마음의 짐이 약간 덜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의무감, 어른으로서의 의무감 또는 이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그 책임감으로도 이 세제는 써야만 한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의 제품이 이제 소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메이가 ESG 경영으로 상을 받은 것을 보니까요, 저렇게 철저한 재생농업으로 상을 받았다고 하죠. 어떤 게 포인트였냐면 미국 본사에서 주관하는 환경 친화적 경영과 한국 지사가 주도하는 중소기업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주요 골자로 한대요. 그러니까 상생을 골자로 하는데 그거의 포인트가 원재료 재배와 생산 및 기업 운영 측면에서 먼저 상을 받은 거죠. 그러면 원자료 재배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단 공기 중의 질소를 땅으로 넣어요. 그리고 지렁이를 풀고 콩과 식물에 태양열을 쬐고 물을 주는 프로세스를 반복해서 그렇게 해서 퇴비를 만든다고 합니다. 영양이 풍부한 토양이 만들어지면 원료 식물을 재배하기 시작하고 물은 지하수를 사용하게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좀 놀랐어요. 무당벌레, 매, 올빼미 이런 동물 곤충들을 사용해서 해충과 해수로부터 식물을 아주 지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영양가 높은 시기에 수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수확을 하고 난 이후에는 휴경이 필요해서 휴경지에 양을 풀어서 밭을 청소하게 한대요. 이게 바로 생태계 농법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기농이라고 부르는 것과 또 다른 방법이고요. 저희 시부모님께서 집 앞 땅에다가 이렇게 소소하게 농사를 좀 지으시는데요. 그 소소한 농사로도 사실 꽤 많이 수확해 드시거든요. 거기서 배추 수확하셔갖고 김장도 담가 드시고 뭐 호박이며 가지며 이런 것들 다 따서 드시는데, 그거 하시면서 저희 시아버지가 급성 협착증이 왔을 정도로 농사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게 집 앞에서 짓는 비료 쓰고 농약 뿌려서 하는 그 재배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퇴비를 만들면서 밭을 갈아가면서 농사를 짓는 이 생태계 농법이 진짜 저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상을 받게 된 것이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중소기업들과 상생을 하게 된 내용이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 1,400억 원 이상을 기록했대요. 이것도 되게 엄청난 얘기인데 그 중에 뷰티 부분에서만 26개 품목을 공동 개발해 갖고 17개국에 지금 수출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아메이와 함께 상생을 해서 회사가 좀 발전이 되었다고 하는 그 회사들도 물론 이득이고요. 그렇게 잘 개발된 제품을 쓰는 우리 소비자들에게도 너무 큰 이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상생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제품들 중에 저는 저 L400이 가장 훌륭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탈모, 또 뭐 원형 탈모 있으신 분들도 있고 지루성 두피, 지방종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에 도움이 된다는 거를 1년 넘은 기간 동안에 이미 우리가 많은 데이터와 자료로 입증을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빨간색 IR LED라고 써 있는 저 부분이 피하 조직까지 광원을 조여주는 건데요. 머리카락의 뿌리가 피하 조직 끝에 있대요. 그래서 그 끝에 영양을 흡수하는 모유두가 있는데 그 부분이 혈관과 연결되어 있어서 노폐물을 배출하고 영양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양분이 잘 들어가서 흡수가 되면 모발이 튼튼해지고 두꺼워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IR LED가 모유두까지 영양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장점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저희 엘사벳 같은 제품들이 타사에도 물론 있습니다. 여기 비교표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IR LED가 참 중요한 기능을 하는 빛인데요. 그걸 가지고 있는 다른 타사 제품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개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100개까지 갖고 있는 회사 진짜 없고요. 그것도 뛰어난데 일단 착용 시간이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무게가 가벼워서 10분을 착용하고 있는 동안에 전혀 몸이나 목이나 어디에 무리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온리라고 써 있는 부분 보이시죠?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팬 기능이 저희 거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사실 저희 거가 비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아메이니까 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L400으로 이렇게 한 분이 다시 사셨습니다. 네,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신데요. 이분은 가발을 부착하고 지내셨던 분이세요. 근데 저분은 가발을 부착하셨기 때문에 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내분께서 M자 탈모가 좀 고민이셔서 구입을 하셨다가 우리가 부착된 걸 똑딱이로 바꾸자.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두 번이라도 한번 써보시자라고 얘기했던 게 9월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 2월 달에 찍었을 때 두피 상태가 저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가방을 이제 벗고 다니세요. 네, 그리고 생각도 안 하셨다가 최근에는 이제 미용실도 가시게 되셨어요. 오랜만에 미용실 가시게 된 그 기분이 얼마나 설레었을지, 네, 제가 다 감동적입니다. 그러니까 반년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건 진짜 노벨상 받아도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L400 안에 근적외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강한 열을 발사해서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혈액을 맑게 하고 흐름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런 효과가 있는 건데, 그 단순히 머리만 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름, 트러블, 미백에도 효과가 있고요. 뇌 기능도 활성시켜준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저희 소비자를 만났는데 손가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새끼손가락이 염증이 나서 이렇게 부어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에 가지고 있던 엘사를 이틀 정도 빌려주고 왔는데 찾으러 갔더니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다 가라앉았다고. 이게 이렇게 금방 가라앉으면 너무 사기 같지 않냐고. 그래서 저한테 화를 내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출시 이후로 1년 반 정도 됐는데 1,000억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천억 돌파 기념으로 저렇게 큰 프로모션을 지금 진행 중이에요. 포인트를 30% 업해주고요. 헤어 스파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저렇게 대용량으로 지금 증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하신 분들 계신다면 지금 사시는 게 너무 찬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이 우리 한국아메이의 상생 프로젝트와 함께 개발되어지고 만들어졌다는 게 진짜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연에게 그리고 사람에게 진심인 이 회사가 저는 진짜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진짜 되게 둔한 편이거든요, 저는. 네, 사람이 둔하다는 게 이렇게 내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 관심이 없는 거더라고요. 저는 비염하고 두통 이런 걸 달고 살았는데 오랜 시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원래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이렇게 불편함을 크게 못 느끼고 그냥 아프면 약을 먹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가방에 차에는 그 두통약이 항상 구비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70대 할머니께서 이 오메가3를 먹고 한 달에 3통을 먹으니까 하늘이 파랗다는 게 뭔지 알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하신 얘기도 아니고 어떤 다른 분한테 하시는 말씀을 제가 엿듣고서 너무 이렇게 솔깃한 거예요. 나도 혹시나 싶어서 저도 오메가3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3통을 꿀꺽꿀꺽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저도 맑은 정신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 뉴트라이트 오메가3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동영상을 하나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메가3는 빛과 공기에 산화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뉴트릴라이트는 거의 모든 공정을 진공 상태로 진행하여 공기 접촉을 막고 30분마다 캡슐 체크로 품질 관리에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 카드뮴, 수은, 다이옥신 등 WHO 권장 기준보다 더 많은 중금속, 세균 검사 항목을 스스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좋은 원재료를 찾아내는 노하우, 원재료 속 자연 성분을 다룰 줄 아는 섬세한 과학. 뉴트릴라이트가 다루기 힘들고 까다로운 오메가3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메가3를 오메가3답게. 뉴트릴라이트. 네, 제가 이 동영상을 앞부분을 조금 커트했거든요. 네, 나중에 풀 버전으로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메가3는 생선 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 얼마나 깨끗하게 걸러졌는지, 중금속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얘가 공기랑 닿으면 산화되기 시작하는 기름인데 투명한 통인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하고 먹어야 하는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사실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이 어떤 걸 골라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이 살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아메이에 들어와서 제가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그런 기준들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게 되게 크게 얻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비염도 만성이었는데 유산균 먹으면서 이 스카이 옆에서 제가 생활하고 잠을 자다 보니 아침에 코를 비비지 않게 됐어요. 근데 제가 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답니다. 제가 코를 안 비비는지. 근데 그것도 저희 남편이 말해줘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요즘 진짜 황사랑 미세먼지 너무 심각하잖아요. 하늘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 찍은 사진인데 저 앞에 63빌딩 보이시나요? 근데 저게 너무 뿌옇게 보여갖고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저 사진을 찍었었어요. 근데 요새는 건강하신 분들도 목이 칼칼해지는 통증을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몇 년 뒤에는 방독면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저희 스카이 안에 있는 헤파 필터는 이런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필터는. 왜냐하면 공기 중에 있는 먼지는 물론이고 바이러스나 세균을 걸러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필터의 구멍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니 하는 그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파란색 네모 큰 부분이 헤파 필터의 기준이에요. 0.3 마이크로미터를 거르는 크기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나 A형 인플루엔자 같은 저런 바이러스들의 크기가 저기 노란색 동그라미, 초록색 동그라미로 보이시죠? 헤파 필터 기준 0.3 마이크로미터를 거른다고 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거를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결국은 헤파 필터는 구멍이 작으면 작을수록 거를 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가장 밑에 보시면 앰모스피어 스카이 빨간색 짝대기로 짝 가서 점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점의 크기가 0.0024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 작은 크기를 거른다는 게 우리 스카이의 헤파 필터거든요. 그렇다면 아데노바이러스보다 작은 수족구 바이러스라던가 동물들이 걸린다는 저 보라색 바이러스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훨씬 작잖아요. 그러니 우리 앰모스피어 스카이 헤파 필터에는 웬만한 바이러스나 세균은 모두 걸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너무 객관적인 자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몇 점 몇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몇 퍼센트를 걸러 이게 청정기를 고르는 기준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 되어야 될 일이 아닐까 싶거든요. 항상 청정기를 고르실 때는 헤파 필터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훌륭한 스카이를 지금 한국아메이가요 거의 사장님이 미쳤어요 수준으로 저렇게 할인을 하고 있어요. 159만 원짜리 우리 스카이가 20만 원 일단 할인이 되고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보상 판매라고 해서 쓰고 있던 제품을 돌려보내는 반납하는 그 보상 판매가 아니라 쿠폰을 발급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할인가로 적용해서 살 수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캐시백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행사가 지금 4월 30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열흘밖에 남지 않았어요. 품절 임박입니다. 서둘러 주세요. 그래서 스카이가 진짜 요즘 같은 날씨에는 너무 효자이지 싶습니다. 네, 널리 알려주시는 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로 인해서 얻는 수입에 대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돈의 성격에 따라서 나눠 놓은 표인데요. 각자 본인이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연주한 만큼 그리고 레슨을 한 만큼 돈을 받는 프리랜서였습니다. 그랬더니 왼쪽에 있는 자영인에 저는 해당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만 저의 수입이 생길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전혀 수입이 없겠죠. 그런 분야였는데 제가 많은 분들이 오른쪽으로 넘어가시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물론이고요. 많은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사실은 건물 아니면 아파트 이런 거를 사놓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사실 가장 많잖아요. 그게 사실 단연 1위가 아닐까 싶은데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건물을 소유하려면 그만큼의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겠고 그런데 그 돈이 없어서 모자르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서 시도조차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주식에도 좀 기웃거려 보고 코인을 사보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요새 진짜 많이 불안한 시장이죠. 그러면 투자가 쪽에서는 나는 자신이 없다. 그러면 오른쪽 분야로 가기 위해서는 사업가 하나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가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제 나이쯤 남자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제 권고사직이라던가 이제 그런 퇴직 준비를 일찍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은 퇴직을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일하신 걸로 퇴직금을 받아서
다들 사실은 사업에 관심을 조금씩은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업이라고 한다는 거는 사실은 아이템을 찾아서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 것이고 또 그만큼의 내 노력과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렵사리 아이템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면 그것을 잘 이제 만들어서 이제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또 시간이 또 지나가겠죠. 제 노동이 들어갈 것이고 그동안은 수입이 불안정할 수도 있겠지만 자리를 잘 잡는다면 그 후에는 내 시간과 노동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일이 저절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그것이 바로 사업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죠. 네. 물론 좋은 아이템으로 잘 되었을 경우죠. 그럼 아메이 사업이 어느 부분에 해당될까 살펴보면요. 사업가 부분에 완벽히 해당됩니다. 네트워크 회사 제품은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구정 광고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제품은 잘 만들어. 이런 말 하는 사람 요즘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맞는 게 저희는 TV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쁘거나 잘생긴 연예인들을 모델로 활용해서 우리가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품이 훌륭하거나 좋지 않으면 이게 반복 구매로 이어지기는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일단 잘 만든다는 인식들은 너무들 많이 갖고 계시고요. 아까 보신 그런 생태계 농법으로 수확한 원료를 베이스로 만들어서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다가 세계 판매 1위인 제품이 바로 저의 아이템이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아이템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수많은 그 아이템들이 제 거가 되는 건데 시스템은 이미 이 사업을 25년 이상 하신 저희 업라인 스폰서님께서 구축을 이미 해놓으셨고요. 그리고 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께서 협업을 해가지고요. 이 브릭스 안에 정말 너무 잘 녹아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조금 알아보고 싶다 하는 마음만 있다면 너무나도 그 시스템에 들어와 보셔서 구경해 보시고 알아보시고 또 그 시스템을 이용해 보실 수도 있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요 좀 잠시 재미나게 하루의 일과를 적어봤습니다. 제가 쭉 읽어볼게요. 여기에 얼마나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삼성 갤럭시의 알람 소리에 일어나 신세계백화점 1층에서 구입한 샤넬 화장품으로 화장을 하고요. 마켓컬리에서 배달이 온 샐러드와 빵으로 아침 식사를 후루룩 하고요. 현대자동차를 몰고 출근하면서 스타벅스에 들러 커피 한 잔을 테이크아웃하고 카톡으로 생일인 친구에게 안부와 모바일 선물로 보내고 간식으로 달달한 오리온 초코파이 하나를 먹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마트에서 장을 좀 봤는데 장을 봐갖고 집에 오니까 너무 피곤한 거죠. 그래서 배민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서 저녁을 해결합니다. 배불리 먹고 소파에 누워서 넷플릭스로 재미있는 드라마 한 편을 보다가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어느 정도 해당되세요? 사실 저는 여기서 오리온 초코파이, 배민 이 두 가지 빼고는 얼추 다 해당됐던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제가 일상을 그려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네랄이 살아있는 이스프링 물을 한 잔 마시고요. 글리스터 치약 칫솔로 양치질을 하고 세티니크 샴푸와 G&H 너리쉬로 샤워도 하고요. 아티스트리로 화장을 하고 뉴트리라이트 프로틴과 프로틴에다가 바디키도 섞고 식이섬유도 섞고 해서 아침 식사를 간편식으로 먹었어요.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해서 멘즈팩을 한 팩 탁 털어 넣어주죠. 그 다음에 하루를 지내다가 원펀에서 나오는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졸음이 밀려오는 오후에는 엑세스 에너지 드링크로 잠을 좀 깹니다. 간식을 먹으면서 잠을 깨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는 발에 리플렉서, 머리에 엘사를 쓰고 하루의 피로를 싹 풀어줍니다. 25센트 라이드로 운동도 잠시 하고요. 저 엘로케어 침구 청소기로 청소한 침구가 있는 그 방에서 스카이를 2단으로 틀어놓고 잠을 청합니다. 어떠세요? 네, 저는 지금 온전히 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쓰면서 사실 저도 좀 놀랐어요. 아, 이렇게 내 일상생활에 아메이 제품이 정말 나랑 함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 두 가지 생활 안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소비하는 생활이 그냥 소비가 되는 거, 그리고 한 가지는 소비하는 생활이 소득이 되는 것.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메이에는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가 그리고 이 브랜드 안에 생필품들이 있거든요.
영양제, 화장품, 치약 칫솔, 몸에 바르고 닦는 워시, 그리고 머리 감는 샴푸, 공기청정기, 운동할 수 있는 스피닝 자전거, 정수기, 그리고 세제, 그리고 요술 냄비 아시죠? 그 다음에 몸에 근력에 도움되는 XS, 그 다음에 상생 프로젝트로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합작하고 있는 원포원 제품들, 엠바이 뉴트리아트까지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가 있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전 제품으로 사실 제가 아까 썼던 그 하루의 일기가 모두 채워지는 겁니다. 사실 그 다 쓰지도 못해요. 너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 각자들의 니즈에 맞게 너무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들이 어떻게 소비가 소득이 되냐면요.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생필품의 구조는 제조 원가를 19% 정도 잡고 중간 과정을 거쳐서 광고 유통비의 45%에 해당하는 돈이 쓰여진다고 해요. 근데 아메이의 직접 판매는 제조 원가를 일단 올렸죠. 아까 보신 그 생태계 농법, 네, 그런 원료 베이스로 만들기 때문에 제조 원가를 올려놓고 중간에 들어가는 비용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아메이도 들죠. 그리고 광고 유통비에 해당됐던 일반적인 비용의 45%에 해당됐던 그 부분을 아메이에서는 저 같은 ABO들에게 35%를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아주 광고를 시중에 안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때문에 해주는 광고도 있죠.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35%를 저처럼 구정 광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 그 광고 유통비는 대기업이 갖고 있는 분야죠. 그리고 그 광고 회사와 마트까지 대기업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소비자들에게 주지 않아도 사실 너무 괜찮은 돈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들이 광고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그렇게 예쁘고 잘생기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그 모델 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죠. 당연히 좋겠다라고 부러워할 뿐이지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그런데 아메이에서는 내가 제품을 잘 만들어 줄 테니 한번 사용해보고 좋은 걸 나눠봐라. 그럼 그 광고 유통비에 해당되는 35%를 나눠줄게 하고 결정을 한 겁니다. Helping people live better, healthier lives. 이게 저희 택배 오는 택배 상자에 써 있는 문구예요. 조금 더 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나눠주겠다는 거죠. 아메이가 다 가져가도 사실 상관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에게 나눠주겠다고 결정을 한 것이고 한국 아메이에서는 사실 1년 매출이 1조 2,400억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에 해당하는 35%라고 하면 4,200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 캐시백을 우리 ABO들에게 우리 ABO들이 일한 만큼에 따라서 각자 액수를 나눠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아메이는 과연 뭐 하는 거냐? 일단 마트를 바꿔서 아주 잘 만든 생필품을 쓰는 겁니다. 먼저 내가 직접 소비자가 되어서 제품을 써보는 거죠. 그래서 장바구니로 썼더니 에이클링원이 적립금이 들어오네. SOP로 정기 주문을 해봤더니 더 저렴하구나. 그리고 어느 정도 더 썼더니 캐시백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네 하는 경험을 해보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점이 좋고 이런 거는 알려주고 싶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걸 생각을 나누는 겁니다. 그랬을 때 소비를 함께 하게 돼요. 지인들과 함께. 그러면 1차 보너스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제가 쓰고 제 지인들이 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최대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실 아메이 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오래 열심히 진행하신 분들에게 얘기 들어보시면 이런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의 액수가 아니라 억대 이상의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큰 돈이 되기 위해서는 생필품 소비하고 소비자를 만들고 파트너 후원이라는 거를 하셔야 돼요. 그 파트너 후원이라는 것에 나머지 13가지 보너스가 다 해당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를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제품이 좋을 수밖에 없는지 이 회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제품을 만들었는지 하는 것을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그걸 일로 삼아서 나와 함께 열심히 하고 싶다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게 파트너 후원이에요. 내 파트너가 잘 되어야만 나도 잘 될 수 있는 윈윈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아메이의 수익 구조가 이게 그 윈윈이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잘해야 14가지 중 14가지를 다 받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수익 구조가 제가 아메이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한 두 번째 포인트였어요. 스폰서가 얼마를 버는지 아니면 각자들은 아메이로부터 얼마를 받게 되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아주 단순한 표인데요.
스폰서가 나에게 이 아메이 제품이 좋아, 아메이 사업이 좋아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먹고 바르고 써보고서 저도 제 지인들에게 A, B에게 알려서 1차 보너스 가장 하단 부분에 해당하는 20만 포인트를 한 달 동안 함께 소비를 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아메이에서는 A와 B 분에게 먼저 캐시백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A와 B는 사실 혼자만 소비를 하고 광고 유통에 작업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자기가 쓴 것에 해당하는 20만 점, 그거에 해당하는 3%인 단순 계산으로 6,000원이라고 할게요. 6,000원씩 아메이로부터 14일 날 캐시백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메이에서는 캐시백을 주고요. 그 뒤에 A, B가 그럼 우리 아메이를 어떻게 알게 됐지? 라고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후원자라고 해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 금방 찾거든요. 아, 나라는 사람이 A와 B에게 광고 유통을 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나와 A, B를 한 팀으로 묶어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의 팀에 해당되는 소비의 팀 매출은 60만 PB가 되어서 6%의 캐시백을 받게 되고요. 그게 36,000원이거든요. 근데 36,000원에서 A와 B에게 아까 6,000원씩 각각 나눠줬기 때문에 나가 가져가는 캐시백은 24,000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아메이를 알았어? 하고 또 추적을 해보면 위에 스폰서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 스폰서가 나에게 이야기를 했구나. 그러면 스폰서 아래로 자기 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만 점의 매출이 스폰서의 팀으로부터 일어난 거고, 그래서 6%의 캐시백을 받게 되어서 48,000원이 스폰서의 팀으로 해당이 되는데요. 그걸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나의 팀에 해당되는 36,000원의 액수 있죠. 그거를 48,000원의 스폰서의 팀에 나오는 돈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스폰서가 결국 받는 돈은 12,000원이에요. 그러면 스폰서는 12,000원, 나는 24,000원, A와 B는 각각 6,000원씩 받게 되는 게 아메이 캐시백의 계산법입니다. 사실 이 계산법만 이해하시면요, 어떤 구조가 나오더라도 계산하기 그리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럼 이 계산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아, S가 가장 위에 있고 회원도 가장 많이 데리고 있고 매출도 가장 많이 일어났지만 수입은 나가 더 많거든요. 나는 스폰서보다 늦게 가입했고 팀의 매출도 더 적지만 나는 A와 B에게 2명에게 광고 유통을 했고요. 스폰서는 나에게 한 번만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의 양에 따라서 노력 순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가 정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수익의 역전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처음에는 사실 의심을 했었어요. 실제로 저런 일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세상 그 어떤 일에서도 늦게 시작했고 매출이 더 적은데 수입을 더 많이 주는 그런 일이 있나요? 네, 저는 정말 노력한 만큼 준다고 하는 것에 의심을 했었고 그래서 알아봤던 것 같거든요. 그럼 저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가 안 할 이유는 없겠다. 알리지 않아야 할 이유도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수익 구조로 사실은 피라미드, 다단계 이런 단어나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오해를 많이 풀어드리는데 또 한 가지는 아예 그냥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에디슨 어워드라고 하는 상을 아메이가 받았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혁신적인 기술, 제품, 비즈니스 리더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이라고 써 있고요. 그해 93년도 2000년도도 아니고요. 1993년도에 마케팅으로 저희 아메이 창업자이신 리치와 제이 두 분께서 이 에디슨 어워드를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좀 유명하게 아는 분들이 이 상을 받았나? 그 밑에 보시면 테슬라의 회장인 앨런 머스크, 그리고 애플의 회장인 스티브 잡스, 그다음에 테드 회장인 크리스 앤더슨 이런 분들이 이 에디슨 어워드를 수상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분들이 2000년도에 받으셨는데 이미 그거보다 훨씬 앞서서 마케팅으로 수익 구조로 이 아메이 창업자 두 분께서 저 상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그냥 옹기종기 모여서 아미는 다단계야? 아니야, 다단계가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왈가왈부하는 게 것이 아니라 저렇게 그냥 자료로 그냥 다단계고 피라미드면 저런 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 이야기로 다단계는 아닙니다. 피라미드가 아닙니다라는 설명을 보통은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다단계가 아니고 노력순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거를 한번 일로 나도 시작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를 보시면 제가 아까 오메가3 먹고 두통이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리통 있으신 분, 어깨가 결리신 분, 뭐 손발이 차고 밤에 자다가 쥐나서 일어나시는 분, 이런 분들한테 오메가3 한 통이 아니라 한 달에 3통 먹자, 이 얘기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문을 막 냈더니 저도 소비자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비자들 중에서 캐시백을 받는 3%, 그 3%를 하는 분들이 3명이 만들어졌다고 하고, 저는 120만 정도를 모으는 9%가 되었다고 했을 때 월간 15에서 2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사실 월간 20만 원, 이렇게 돈을 벌었다는 느낌보다는 아메이 제품을 좀 더 저렴하고 싸게 썼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네, 좋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너무 좋지 않을까요? 20만 원 썼는데 20만 원 들어왔다. 너무 행복하잖아요. 네, 그런 3%의 3명을 데리고 내가 9%가 됐다고 하면 아메이 본사에서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1년 12달 선물 키트를 보내주셔요. 근데 그 선물 키트가요,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한정품으로 나오는 거라 진짜 너무 귀엽고 예쁘거든요. 그거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BF로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 단계 A 단계로 한번 가보시면 3% 하던 내 소비자들이 제가 선물 받고 캐시백을 20만 원 정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는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도 아메이 제품은 좋은 거 아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면 이게 일이 될 수 있어라는 거를 알려주고 도와주게 되면 그 친구들도 3%의 소비자들을 만들어가면서 본인들이 9% BF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3명의 9%와 함께 저는 400만 점 정도 하는 15% BB가 되게 되면요, 월간 100만 원 정도의 보너스를 받게 돼요. 그때 아메이에서는 30%의 보너스를 사실 더 추가해서 주기 때문에 저렇게 100만 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30%의 보너스를 준다는 의미가 저는 참 큰 것 같아요. 보통 길에서 만나시는 분들, 아니면 한 다리 건너서 아메이 해봤어 하는 분들이 그거 했는데 돈 안 돼, 혹은 중간에 포기한 분들이 왜 포기했나를 얘기를 들어보면요, 조 구간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20만 원은 받아봤는데 100만 원은 안 받아봤거든요. 그리고 사실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렇게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가르쳐 드리면 그 버티기 어려운 그 구간에서 회사가 주는 30% 보너스를 더 받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다면 더 버티기가 좀 더 쉽겠죠. 그래서 A 구간에 있는 내가 BB가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30% 보너스를 더 받을 때 빨리 성장하시라고 저는 정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30%, 30만 원이 아니라 퍼센트라고 하는 게 앞에 숫자가 크기가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퍼센트의 비율이 달라지잖아요. 모두 연산하실 수 있잖아요. 100만 원의 30%와 300만 원의 30%는 말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BB에 해당하는 구간에 시작하셨을 때 빨리빨리 일을 더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을 소개하시고 많은 분들을 성장하실 수 있게 해주셔서 더 많은 보너스를 받으시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B 구간으로 다시 넘어가면요, 15% 저처럼 월간 100만 원, 월간 100만 원이면 자산 수입으로 한 4억에서 5억 정도의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구조거든요. 네, 그 정도의 자산을 내가 모았다. 이거 너무 저를 칭찬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자산을 내가 모을 뿐 아니라 내 친구, 내 소비자도 그 정도의 자산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제가 함께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1000만 점에 해당하는 21%의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게 SP예요. 그러면 그 SP를 1년 12달 하게 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는 핀에 해당됩니다. 네, 그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12달 하게 되면 일시불 보너스도 물론 나오지만요, 저는 여기서 가장 좋았던 건 여행을 보내주는 거였어요. 사실 1년 12달 1000만 점을 유지하고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는 핀이 된다는 것에 본사가 저한테 보상을 덜 해주지 않거든요. 보너스 받을 거 다 계산해서 받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연말 보너스라는 것도 받게 되기 때문에 사실 보상이 적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2월 달에 아미에서 보내주는 보상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가족 여행이었거든요. 저기 치앙마이고요. 제 돈은 하나도 들지 않고, 그러니까 돈 걱정 없이, 그리고 먹을 걱정 없이, 뭐 하고 놀지라는 고민 없이 정말 무계획으로 떠나도 너무 풍족하고 풍요로운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보너스를 이미 다 받고 그 후에 몇 개월이 지나서 이제 저 여행을 가면서 진짜 내가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거에 비해 보상이 크다, 과하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메이 여행은 사실 아메이 여행 말고 다른 뭔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생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네,
그래서 모두 다 이 여행에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 Q라고 써 있는 C 부분에 Q라고 써 있는 부분이 그 SP 1000만점을 하시는 분들을 말하는데요. 그 1000만점 하시는 분들을 제가 3명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 저는 또 애기 파트너들 그리고 소비자들을 이제 또 만들면서 일을 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걸 파운더스 에메랄드라고 하고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연간 1억 이상이 되는 보너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되는 게 사실 많은 분들의 꿈이죠. 근데 제가 브릭산에서 이렇게 보면요,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진짜 리더가 되는, 진짜 뭔가 누구를 돕는 스폰서가 되는 그 시작점인 것 같아요. 네, 저렇게 보석 이름을 달고 계신 분들은 뭔가 모르게 조금 더 존경스럽고 더 어른스럽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저걸 목표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여기 세모 쳐진 부분을 보시면 다 Q 이상이세요. 그러면 1000만점 이상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겠죠. 그러니까 저희 그룹의 탑 리더이신 최윤정 스폰서님께서 저 G 단계에 있는 FCA라는 핀에 해당되십니다. 연간 15억에서 20억 정도를 수입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수익 구조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사람이 많아지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했는데 참 피곤하실 수도 있고 힘드시겠다, 그 생각을 했었는데 스폰서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런 Q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주기로 봤을 때 중고생 정도다. 청소년들은 사실 부모 말을 잘 듣나요? 잘 들어주면 너무 착한 아이들이겠지만 스스로 자기의 할 일을 챙길 수 있고 스스로 자기의 스케줄을 다 해내죠. 네, 그런 사람을 Q라고 봤을 때 사실 그 Q 이상의 리더들은 스폰서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자기의 사업을 오너십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 옆에 있는 15, 15, 15, 999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하는 일과 저희 스폰서님이 하시는 일과 같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되게 큰 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자영업을 하다가 그거가 잘 돼서 조금 더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가게를 이전하게 되면서 돈이 더 들어가거나 인테리어를 새로 하게 되거나 뭔가 투자 비용이 더 들게 되잖아요. 아니면 직장에서 뭔가 승진을 하려고 하게 되면 학위가 더 필요하거나 자격증이 더 필요하거나 뭔가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사실 저희는 그런 시험 보는 것도 없고요. 그냥 계속 해야 되는 일을 A 단계, B 단계부터 해야 되는 그 일을 꾸준히 계속해서 하다 보면 내가 내 파트너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나도 함께 성장하면서 단계들을 넘어갈 수 있다는 일이에요. 그러면 계속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사실 저희의 실력은 늘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내 실력이 느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계신다면 내가 몇 번 했지? 얼마나 했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폰서님과 제가 하는 일이 같다. 저는 이게 되게 비전이었고 그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이 아메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수많은 눈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눈사람들 중에 판다 한 마리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눈을 크게 뜨고 확대하지 말고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집중력을 요하긴 해요. 한 마리 한 마리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자,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지워볼게요. 이제 판다 어디 있는지 너무 훤히 보이시죠? 네, 이 세상에는 알고 보면 보이는 진실이 있어요. 대충 보고 여기 다 눈사람이네 하고 그냥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 그냥 좀 제대로 찾아볼까? 어디 있지? 하고 들여다보면 저 판다가 못 찾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보고 그냥 눈사람이구나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그냥 여기저기 떠도는 말들로 아메이를 이해하지 마시고 이 미팅에 초대해 주신 분으로부터 이 브릭스 시스템에서 말하는 아메이를 한번 들어보시고 알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로소 귀여운 판다처럼 사랑스럽고 엄청난 아메이를 알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모르잖아요. 아메이가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지도요. 네, 제가 오늘 좀 시간을 10분 정도 일찍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